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기상이변 현상. 기후변화는 이제 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데요. 이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생태 자원의 보고,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산림 자원은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우리나라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했죠.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린 뉴딜은 저탄소, 지속 가능한 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신산업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20조 3천억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15만 1천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그린 뉴딜이 중심으로 떠올랐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각종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 최근의 팬데믹 문제로 지금까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라는 위기감에서 그린 뉴딜은 태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33년 시작된 뉴딜 정책. 미국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인데요. I pledge myself to a new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과거의 뉴딜을 넘어 그린 뉴딜이 시행되는 현재, 산림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린 뉴딜이란 산림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국민들과 미래 세대까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산림을 통한 진정한 그린 뉴딜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천만 헥타르의 신규 산림을 조성하고 1조 구리의 나무 심기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영국은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 비율을 현재 13%에서 2050년까지 최대 20%까지 확대한다고 하고, 한국 정부도 도시 숲을 늘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2030년까지 연평균 2만 8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내는 한국형 산림 유지 전략 K-포레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평가액은 연간 221조 원. 과거 민둥산이었던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세계 4위의 산림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녹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체계적인 산림 보호가 있었습니다. 산림이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울진. 무엇보다도 울창한 원시림과 곱게 뻗은 금강송이 눈에 띄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미래 경제의 먹거리 울진 금강송에서 길을 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 만큼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00여 년의 시간을 품은 특별한 자연유산, 금강송 숲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좀 굉장히 늦게 개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006년도에 개방됐고, 네. 예. 여기 보호는 조선 숙종 6년, 숙종 6년. 1680년경부터 이 일대를 산지를 두고 지켰습니다. 아, 지킬 그 정도로. 용도는 왕실의 목조용을 쓰기 위해서 지켰고, 네. 일반 소나무와 네. 나이테가 네. 촘촘함이 3배로 다르고, 오. 조선 성종 때는 네. 이 일대의 금강소나무를 함부로 벌채하는 사람한테는 곤장을 100대를 때릴 정도로 곤장. 엄하게 다스렸다는 것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아. 조선시대부터 어명으로 보호되어 온 아름다운 유산, 울진 금강송. 1959년부터는 국내 육종림으로 지정돼 보호 관리되었는데요. 와, 이 나무는 다른 금강송이랑 좀 달라 보여요. 예,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나무예요. 그래서 잘생긴 나무. 미인송이라 그래요. 미인소. 네, 네. 뭔가 이 굵기도 엄청 굵어 네. 보이는데. 예, 지금 안으면 한 2사람 안아도 좀 남을 거예요. 오, 그래요? 제가 한번 안아볼까요? 예, 한번 안아보세요. 나이가 이게 한 370년 됐고 높이가 35m쯤 돼요.
35m. 예, 예. 우와.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미인송의 웅장함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피톤치드를 다 맡으면서 올 수 있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예. 여기 산림자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여기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루 80명 한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지금은 저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 이처럼 울진의 산림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유림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숲을 경영하며 가꿔온 임업인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곳 울진에서 3대 이상 산림을 경영해온 장용철 씨. 이 산에서 여름이 지나면 신선들만 먹는다는 귀한 보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이렇게 땀까지 흘리시면서 뭐 하고 계셨던 겁니까? 여기 지금 울진군에 이제 송이 채취하고 이제 솔잎 채취하고 있습니다. 송이랑 솔잎. 예. 송이를 여기서 어디서 채취를 할 수 있는 거죠? 송이요 잘 찾아보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네. 예. 이렇게 아주 귀하고 탐스럽게 하나 있네요. 울진군은 건강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바다 해풍도 막고 또 이제 땅 토질이 마사라해가지고 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송이 향이. 엄청 좋다고요. 소나무 주변에서 자라는 자연산 송이버섯은 버섯계의 귀족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기후와 온도에 민감해 재배가 되지 않아 희소 가치가 높고 가격이 비쌉니다. 와. 근데 향 진짜 향은 진해요. 좋습니다. 이게 울진 건강 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산 송이뿐만 아니라 이 숲에서 맡을 수 있는 근사한 향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특유의 그윽한 향을 자랑하는 솔잎. 채취 시기가 짧은 자연산 송이와 달리 솔잎은 사계절 내내 채취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채취를 한 거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해요. 예, 이거는 울진에 지금 울진 건강 솔잎하고 송이하고 주르를 만듭니다. 오, 술을 만든다고요? 예. 신기한데요? 이렇게 정성 들여 채취한 송이와 솔잎이 어떻게 술로 재탄생할지 궁금해 금강송 숲길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양조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술은 발효 과정과 여과 방식에 따라 그 맛도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막걸리에서 맑은 부분만 거른 것을 청주라고 부르죠. 이곳에서는 정통 방식으로 발효된 막걸리에서 청주를 걸러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발효를 거쳐서 이제 증류를 하는 건가 봐요. 네, 막걸리를 이제 거쳐갖고 술을 만드는 정류를 해갖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위생적으로 소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증류 과정을 거친 술은 지역 특색의 브랜드를 잇고 시중에 나올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인 양조장의 모습과는 달리 전통 소주의 제조 방식을 현대적으로 구축한 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보다 특별한 점은 바로 원료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울진 지역에서 나는 원료들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순수한 울진 쌀과 건강송 그 솔잎하고 이제 자연산 송이버섯 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정말 예. 좋은 재료들만 예. 모아서 그리고 또 울진 지역에 나는 원료들을 썼으니까 아무래도 또 상생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과정은 충분히 살펴봤으니 그 맛이 더욱 궁금해졌는데요. 청량한 빛깔을 자랑하는 울진만의 지역 특색을 담은 술. 과연 어떤 맛을 품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숲에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어떤 채취한 솔잎 향이 나는 것 같아서 은은하니 너무 좋아요. 지역 살림에 뿌리 내린 전통주를 알리기 위해 글로벌 진출과 타 지역 판매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살림이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임산물의 가공 생산뿐만 아니라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리산과 백두대간을 끼고 해발 1000m 이상의 산을 15곳이나 품고 있는 경상남도 함양. 이곳의 임업인들은 정성껏 기른 임산물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발 조심하세요. 그 발 밑에 네. 제 보물이 자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뭐 이렇게 안 보이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상향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아, 산양삼. 네네. 산속의 보물이라 불리는 산양삼은 사포닌 함량이 인삼보다 30배 이상 높아 면역력 증진에 좋은데요. 오래될수록 귀하게 여겨져 재배 기간이 긴 인삼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 보인다. 이게 산양삼인가 봐요. 네, 이게 상향삼입니다. 어머. 이런 정도면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지금 9년 된 거예요. 9년이나. 네네. 보편적으로 성분 자체가 좋은 게 나오려고 그러면 최소 8년 이상. 8년 이상? 네. 산양삼은 10년 이상이 되려면 깊은 산속에서 100뿌리 중 한두 뿌리만 살아남을 정도로 힘든 재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땅에서 갓 나온 산양삼, 과연 그 명성만큼 맛도 좋을까요? 근데 확실히 캐고 바로 먹으니까 네. 향이 진짜 진해요. 네. 이 몸에 좋기 위해서는 침만 넘게 삼키는 거예요. 침이 계속 생길 때 침만 너무 삼키고 다시 침이 생길 정도로 씹고 침만 계속 넘기는 거예요. 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빨리 드시네. 네, 진짜 빨리 먹었죠. 네네. 아니 근데 진짜 그 말씀하셨던 매운맛도 느껴지고 네. 약간 그 뿌리에서 달큰한 맛도 느껴지면서 네. 쓴맛도 있어서 네. 이런 맛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네. 내일은 엄청 건강하게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산양삼은 산을 대표하는 천연 강장제로 불리기도 하죠. 특히 잔뿌리에 영양분이 많아 떨어져 나가지 않게 조심스레 다뤄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산양삼 재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많은 산양삼은 어디서 판매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함양군에 인삼물 경매장이 있어요. 거기서 다른 인삼물도 판매하지만은 이 상향삼도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최근 함양에는 전국 최초로 정성스레 키운 임산물을 판매하는 간이 경매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곳에서는 소량의 지역 임산물 경매뿐만 아니라 전국 유일의 산양삼 경매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산양삼의 경우 품질 검사를 거친 산양삼만 경매 참여가 가능해 품질이 보장되는데요. 오랜 기간 정성을 쏟은 산양삼 경매를 앞두고 오히려 제 마음이 떨리네요. 경매를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심정은 어떠신지? 농사꾼으로서 저는 금액이 잘 나왔으면 좋겠죠. 그쵸. 네네. 제가 오늘 온 만큼 잘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이종석 씨의 산양삼. 힘들게 기른 정성을 알아준 것일까요? 자식 같은 산양삼들이 주인을 찾은 것 같아 저도 기뻤습니다. 와, 이제 경매가 끝났어요. 네네. 결과 보셨고 어떠셨어요? 힘들게 상향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좋은 가격을 받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임업인들도 다른 수산물이나 농산물처럼 많은 양을 좀 가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매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경매가 좀 확산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나 이런 인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임산물은 저가 중국산 임산물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산 임산물에 맞서기 위해선 우리 임산물의 품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관온 상자에 필수적으로 올라가는 식재료 중 하나인 대추. 다른 과실에 비해 작은 과실이라 국내 소비자에게 소외받았는데요. 그중 충북 보은의 대추는 누구나 아는 유명한 지역 특산물이지만 작은 과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품종 개량과 비가림 재배 기술을 개발하면서 품질 향상에 성공했습니다. 성장을 거듭해 보은의 대추 생산량은 2008년 이후 10년간 약 14배, 판매액은 약 22배나 늘었는데요. 보은대추는
명품 대추라는 인식을 알리게 되면서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뻗어갔습니다. 보온 대추가 첫 수출길에 오른 건 일본이었습니다. 2015년 보은대추는 처음 건대추 1톤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후 2018년에 열린 일본 도쿄 판촉 행사에서는 무려 800여 킬로그램의 대추가 성황리에 판매됐습니다. 일본은 이런 대추를 먹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처음에는 손님들이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먹고서 효능을 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오시고 또 한 달치를 한 번에 사러 멀리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지금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경쟁력만 갖추면 순항할 듯했던 임산물 수출은 재작년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최근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2019년 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수출의 직격탄을 맞을 것을 우려한 정부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 지원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비대면으로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 전통적으로 성묘 이전에 모여 벌초를 하던 추석 풍속도마저도 바꿔놨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요청이 확실히 많아졌죠. 외지 있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정책, 그린 뉴딜. 이처럼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은 장례 문화였는데요. 현재 전국 묘지의 면적이 국토의 1%에 해당하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추가적으로 묘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환경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장묘 문화를 우선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연장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잔디장, 화초장 등등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요즘 수목장을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 문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조 5천여억 원. 그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은 친환경 장묘 방식인 수목장이었습니다. 수목장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기반을 둬 유골이나 골분을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목장을 찾고 있는 지금,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을 위해 그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곳 경주 수목장님에서 스스로 나무를 고르고 선택한 최현식 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수목장님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이는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나무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수목장으로서 이 나무를 이용하려고 미리 내가 예약을 해놨던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시 한번 더 보러 왔어요. 아, 이렇게 예약까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사회 그 문화로 장례 문화를 봐서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을 여름 되면 벌초, 가을 되면은 묘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힘스러워 보이고 네. 이런 힘든 일까지는 아랫대로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내 역시 또 앞으로 죽으면 이 자리로 또 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걸 예약을 해놨습니다. 미리 예약한 추모목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묘지 분위기와 달리 공원이나 정원처럼 아름답고 편안한 느낌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목장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벽한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수목장은 추모목을 인공적으로 나무를 이제 심어서 화장된 그 분거를 나무 밑에 묻는 방식이고 네. 수목장님은 기존 산림에 생립한 나무를 이용해서 장사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목장님을 조성하면 이제 삶에서 또 줄이고 해서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죽음과 함께 한 그루의 나무를 가꿔 후손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준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이곳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선제적 전략 그린 뉴딜. 그 중에서도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산림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산림 파노라마, 그린 뉴딜 시대 산림을 말하다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